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학생보건장 조양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우 이노에듀 프로젝트 보건대학원 모듈형 교과과정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과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고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더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그 2021학년도서부터 그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는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대학원도 2021학년도에 그 모듈형 교과과정이라는 것을 그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 1학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저희 그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듈형 교과과정의 목적은요, 지금까지는 교수가 수업을 개설을 하면 학생들이 다소 수동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수업을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자기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까지도 수업을 좀 듣고,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랑 지식을 함양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한 것이 바로 모듈형 교과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3학점입니다. 그래서 학기당 45시간 수업을 듣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은 이제 3학점의 배수, 즉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이렇게 수강을 해 왔었습니다. 이 반면에 모듈형 교과과정은 교과목은 모두 1학점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점이기 때문에 학기당 15시간 수업으로 개설이 되는데요. 그러면 1학점으로 개설되는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3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면 그러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된 3학점 모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시간이 1학점이고 그 세 가지를 듣게 되니까 3학점 45시간을 만드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어, 지금 우리 어, 보건대원의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학과의 교수 A와 보건정책의 교수 B, 그리고 보건학의 교수 C, 그리고 연구교수 D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환경보건의 교수 A가 강의를 원래는 3학점 하던 것을 1학점, 1학점, 1학점으로 이거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첫 번째 모듈 1에서는 이론을, 모듈 2에서는 방법론, 모듈 3에서는 응용과 관련된 그 수업을 개설을 하고요. 또 이처럼 교수 B, 교수 C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교수는 1학점짜리 새로운 과목을 모듈 수업을 하나 개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생 1이 있습니다. 학생 1은 과거 같았으면은 나는 환경보건학과 교수 A의 수업을 다 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보건학 전공 수업을 다 듣든지 했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듈 수업은 학생 1은 이번 학기에는 좀 이론 탐색에 나는 좀 주안점을 두겠다 하는 학생이라면 그 교수 A, 교수 B, 교수 C가 각각 개설하는 모듈 중에 1번들이 전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만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3학점을 이론으로만 채울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학생 3의 경우에는요. 나는 이번 학기에는 이론보다는 조금 실습 혹은 방법론 심화를 원해요 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교수 A의 모듈 3 응용, 그 다음에 교수 B의 그 방법론, 그리고 교수 C의 응용, 이렇게 세 가지 수업을 조합을 해서 나의 모듈에 갖다 꽂으면 그러면 그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실습이나 방법론 심화를 이번 학기에 할 수 있게 되죠. 또 어떤 학생은 4번 보세요. 4번 학생은 나는 이번 학기에는 그냥 한 과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원해요. 즉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냥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하면은 이 학생은 그냥 교수 C가 개설하는 세 가지의 모듈을 다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듈형 교과목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수, 즉, 이 교수와 그다음에 연구교수, 보건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과 연구교수들이 수업을 1학점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플레이트 위에다 쭉 올려놓으면요. 마치 뷔페 같이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기가 가져다가 3학점을 조합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형 교과목을 선택을 하면 과연 학생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강의를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강 가능한 강의의 수가 지금 뭐 과거에는 이제 한 과목이 3학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한 과목이 1학점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 가능한 강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학술적 혹은 실용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강의를 선택하고 조합을 하고요. 또 내 스스로 만든 교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만든 교과목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기도 하겠죠.
또 타 전공에 대한 그 부담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융합적인 사고 함양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정책 학생인데 환경보건의 대기 오염과 관련된 요즘 기후변화가 이슈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과 관련된 것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3학점짜리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듣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경우에 1학점으로 쪼개져 있다면 1학점 수업을 내 전공 2개와 그다음에 환경보건학과의 수업 하나를 갖다 들으면 그러면은 스스로가 환경보건에 대한 이렇게 뭐 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환경과 보건 정책을 융합을 했기 때문에 융합적인 사고 함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좀 듣기 위해서는 지도교수랑 좀 상의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동안은 그냥 과목 그 신청을 할 때, 주로 이제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했다면, 이게 모듈형 교과목 수강 신청하실 때는 지도교수랑 좀 밀접한 커뮤니케이션도 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플렉서블한 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모듈형 강의가 모두 1학점으로 이 강의가 개설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일주일 3시간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자유롭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강의는 뭐 일주일에 5시간씩 강의를 한 번에 쭉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에 몰아서 4시간도 있고, 한 번에 몰아서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요일에 개설이 되는 것도 있고, 격주로 개설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시간 활용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본인의 이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수업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보건대학원의 2022학년도 1학기에는 그 모두 5명의 전임 교수와 그다음에 3명의 연구 교수가 모듈형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요. 여기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강사는 일단 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학 전공의 조성일 교수님, 그리고 정책 전공의 유명순 교수님, 보건학 전공의 원성호 교수님, 그리고 환경 전공의 환경학과의 그 이승목 교수님, 그리고 고우림, 김세롬, 황인욱 박사님 다들 연구 교수신데 이분들께서도 강의를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전임 교수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과목을 바꾸지 않고요. 원래 3학점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의 과목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3개로 새롭게 모듈 과목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과학 방법론인데 1, 2, 3으로 나눠서 출산, 혼인, 사망 생명표, 그리고 장래인구 추계 이렇게 나눠놨고요. 조성일 교수님은 농화역학이라는 기존의 3학점 수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1, 2, 3으로 나눠서 1에서는 체계적인 문항 고찰, 2에서는 패널 자료 분석, 3에서는 연구 논문 작성을 가르치게 됩니다. 유명순 교수님은 보건 커뮤니케이션 수업인데요. 이것을 이 이론과 그다음 분야별 보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증 연구 이 세 가지로 나눠놨고 원성호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통계 방법론인데 원래는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는 3학점 수업이었는데 그것을 1, 2, 3 첫 번째는 Introduction to Categorical Data Analysis, 그다음 두 번째는 Generalized Linear Model, 세 번째는 Logistic and Log Linear Regression 세 가지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이승목 교수님은 대기 오염 개론인데 이 개론 수업을 기초 이론, 그다음에 확산 모델 이론 과 실습, 그리고 수용 모델 이론과 실습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고우림 연구 교수님은 새롭게 강의를 1학점으로 개설을 해주셨는데 인구 추계의 적용과 활용, 김세롬 연구 교수님은 젠더 주류화의 방법과 도구, 그리고 황인욱 연구 교수님은 보건정책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 활용이라는 수업을 1학점으로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대면 수업인지 비대면 수업인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리말로도 수업은 하지만 또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수업도 개설을 했으니까 예, 뭐 필요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개설 기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마다 어떤 경우는 격주로 있는 수업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원래 통상적으로 하던 수업 방식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토요일에 몰아서 하는 수업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 기간과 그다음에 시간을 여기 적어 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지금 8명의 수업을 이렇게 요일별로 그다음에 주차별로 나눠 놓은 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있고요. 예를 들면 1주차에 다음 주죠.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있는 1주차에는 월화수는 이제 수업이 없고 목요일에 유명순 교수님과 조성일 선생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김세롬, 원성호, 황인옥 선생님들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조영태의 수업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원성호 선생님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요. 다른 김세롬 선생님은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수업을 하죠. 황인옥 선생님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수업은 1주, 2주, 3주 동안에 15개로 출산 혼인 그 모듈 1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사망 생명표를 각각 또 5시간씩 해서 3주 만에 수업이 하나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3주 만에 수업이 하나가 끝나서 저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에 모든 저의 모듈 과목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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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점이 끝나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김세론 선생님의 경우에는 젠더 주류화의 방법과 도구인데 금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요. 격주로 수업이 열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방법론 수업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은 본인이 방법론을 심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수업을 듣고 다시 심화하고 다시 수업을 듣고 이런 방식이고 황인옥 선생님의 경우도 이렇게 격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명순, 조성일 선생님들 경우에는 수업이 원래 개설되던 그 방식대로 매주 수업이 쭉 열리고요. 그래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승미 교수님의 경우에는 2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뭐 기존과 같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7주차, 8주차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6주군요. 6주차, 7주차, 8주차에는 1학점 수업을 5시간씩 토요일 날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월요일 날 수업을 5주 동안 3시간씩, 한 번에 3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수강 신청을 하시다 보면, 그, 시간표를 잘 구성을 하시면요.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토요일 날 수업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토요일 날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한 달, 2달 만에 모든 수업들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달을 여러분들이 또 뭐 논문을 쓰는 거 혹은 개인적인 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줄이 쭉쭉 거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 강의를 의미를 합니다. 모듈형 과목을 그럼 어떻게 조합을 하나요? 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조합되는 강의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18개의 모듈형 강의이기 때문에 뭐 18 컨비네이션 C3이잖아요. 18C3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816개의 3학점 교과목이 가능해요. 물론 이건 시간표를 고려하지 않은 건데 근데 시간표를 고려해서 몇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세 가지의 예시들만 제가 여기 제시를 해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만일에 제가 고령화의 미래랑 보건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조합해서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노화 역학 1, 체계적 문헌 고찰, 조성일 교수님 수업이 매주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이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에서는 보건 커뮤니케이션 1, 이론입니다. 역시 유명순 교수님의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수업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있는 뭐 이어지겠네요.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월 달에 수업이 다 거의 다 끝나겠죠. 3월하고 4월 쪽. 그러니까 이게 3시간이니까 3시간 곱하기 5주 동안 끝나고, 이것도 3시간 곱하기 5주 동안 끝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후에 4월은 조금, 예,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인구 추계의 적용과 활용,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거는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때 3시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 사람은 고령화의 미래와 보건 커뮤니케이션 수업이라는 것을 3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시면 아주 뭐 뭐랄까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또 이 주제이죠. 나는 대기오염과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혹시라도 대기오염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나? 라는 내가 그냥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었다면 그 리서치 퀘스천에 맞는 과목도 내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개론이 기초이론이 이승목 교수님이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1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과학 방법론 수업을 출산과 혼인을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죠.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3월 달에 집중 수업을 듣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나서 범주형 자료 분석을 그 원성호 교수님이 개설하시는 범주형 자료 분석 중에 그 로지스틱 앤 로그 리니어 리그레션 이 수업을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4시간 비대면으로 또 들으면 그러면 대기 오염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나 대기 오염과 출산 그리고 이 범주형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료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자기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거예요. 고령 인구를 위한 보건정책 효과 평가. 자, 고령 인구가 고령화가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보건학과의 보건학 전공의 조선일 교수님이 노화역학 수업을 개설하셨는데, 노화역학 1과 2 체계적 문헌 고찰과 패널 자료 분석을 3월, 4월 중에 매주 목요일에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건정책 효과 평가를 그 황인우 박사님이 3월 달에 그 격주로 금요일에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업은 이 황인호 박사님의 수업은 보건 정책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 활용이거든요. 그러면 요 수업을 듣는 사람은 3월, 4월에 여기 또 4월에 끝나니까요. 3월, 4월에 3학점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본인이 시간을 써서 뭐 연구를 더 진행하든지 혹은 뭐 논문을 쓰든지 이런 게 시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듈형 교과목이 워낙 새롭다 보니까 또 정말 말 그대로 이노베이티브하고 그래서 질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Q&A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은 모듈형 강의가 모두 1학점으로 개설되었는데 꼭 3개를 조합해서 3학점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듈형 교과목 1학점이라고 특별히 만들 수가 없었었어요.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모듈형 교과목을 그냥 독립적인 1학점 과목으로 다 신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나는 혹시라도 30학점 졸업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29학점만 들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무거나 1학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3개를 졸업해서 3학점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모듈형 강의들로 3학점을 만들면 꼭 3명의 다른 교수의 과목들을 신청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어떤 학생이 내가 우리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만 이제 채워야 되는 학점이 있잖아요. 그 수업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듈형이 돼 있어서 그럼 나는 이거 다른 거 들어야 되나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한 교수의 과목 1학점짜리 뭐 2과목, 다른 교수의 1학점짜리 한 과목 또 신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요 바로 밑에 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원래 듣고 싶던 과목이 모듈형에 대해서 1학점 4개로 쪼개졌어요. 그럼 뭐 예전처럼 듣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 그냥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이 모듈을 1, 2, 3으로 쪼개져 있지만 3개를 다 신청하면 예전처럼 그냥 듣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모듈형 강의들로 3학점을 만든다면 꼭 3명의 다른 교수 과목을 신청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2명의 모듈 2개, 즉 한 교수님의 모듈 2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모듈 하나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어떤 수업들은 다 뭐 3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4월에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성적은 언제 받게 되나요? 라는 게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시스템이 모듈형을 위해서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모듈형 교과목도 신청은 3월 첫째 주까지 다 하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그 강의의 성적도 이미 과목들은 다 끝났겠지만 또 과제들도 다 끝났겠지만 강의의 성적은 맨 마지막 주에 즉 6월 달에 성적을 받게 됩니다. 또 모듈형 강의 성적은 A에서부터 F까지로 이렇게 성적이 평가가 되나요? 아니면은 석세스와 페일리어로 평가가 되나요? 이거는 강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선생님들은 다 A에서 F로 성적을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다 A에서 F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듈형 강의를 반드시 지도 교수와 상의를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권장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3학점이던 모듈형 강의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를 신청하면 첫 번째 내용을 몰라도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라고도 질문이 가능하죠. 즉 제가 어떤 수업을 듣는데 1이 이제 아무래도 인트로, 2가 조금 방법론, 3이 뭐 응용이라 그러면 1을 모르는데 응용이나 방법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2를 듣고 혹은 모듈 3을 듣더라도 모듈 1을 듣지 않았었던 경우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수업을 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듈 1을 듣지 않아도 2와 3을 듣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모듈 강의가 지금 토요일에 5시간도 있고 하루에 4시간짜리도 있고 뭐 격주로 열리는 시간도 있어서 수업도 있어서 뭐 매우 복잡한다. 예, 맞습니다. 틀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또 그만큼 굉장히 모듈형으로 만든 이유가 플렉서빌리티를 높이기 위함이고 융합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께서도 이렇게 좀 처음에 수강 신청 할 때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일단 수강 신청이 잘 끝나고 수업들이 시작이 된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매치를 하시면 문제가 없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이 모듈형 강의 신청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학생부원장인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221동 2층에 제 학생부원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언제든지 불이 켜져 있으면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이거 어떻게 저 질문을 교수한테 질문 이런 거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다 답변을 해드리고 가능하면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그 본부에 물어봐서라도 제가 답변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만큼 저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건데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우리의 보건대학원의 수업을 바꾸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융합을 하고 자기주도형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그 교과목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신청도 실제로 좀 해주시면 한번 우리 교수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보건대학원이 우리 서울대학교 전체에 통틀어서 지금 처음 하는 시범 사업인데 한번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수강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